보내드리는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매일 3부는 이 여러분들께 꼭 전해드려야 하는 뉴스, 하지만 저희가 기존 방송에서 다루지 않았던 뉴스를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는 정면 브리핑으로 꾸며지고 있죠. 자, 오늘도 뉴스 전해드릴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2024년 마지막 날입니다. 2024년 마지막 날인데, 사실은 이런 날에는요, 일반적으로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다사다난했다는 등 이런데, 지금 다사다난은 진행 중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했던이라는 과거형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 해를 이렇게 맺을 정리를 수가 못해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새 얼만큼 정신이 없냐면, 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란죄로 고소당하고 탄핵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덕수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또 탄핵당하고, 이게 한참 전 얘기 같아요. 근데 이게 계엄도 한 달도 안 된 얘기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도 이게 지난주 금요일 네네. 얘기잖아요. 근데 한참 된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일요일 날 아침에 또 정말 너무나 우리 가슴을 슬프게 하고 시리게 만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제가 사실 60 넘게 살면서 이런 경험이 있었나라고 얘기했을 때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제 중간에 10년 동안 독일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공백이 뜨기는 하지만, 이런 경험은 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참 기가 막힌 상황에서 우리가 2024년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그 보신각에서 제야의 종 타종하는 거는 한대요. 네, 축소해서 예. 운영을 한다고는 딴 건 안 하는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사고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오늘 오후 4시 20분경에 목동에 있는 깨비시장으로 한 차량이 돌진을 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3명이 다쳤는데 이 가운데 4명이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고령의 운전자가 차량을 몰고 돌진을 했다라고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음주 여부는 감지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를 상대로 약물 검사를 진행하고, 경찰은 앞으로 이 70대로 추정되는 차량 운전자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해 나갈 방침입니다. 얼마 전에 이 독일에서는, 유럽 전체 그래요. 바이낙스마르크트,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리거든요. 네. 근데 거기 막데부르그라고 과거 동독 지역에 있었던 과거 동독 지역이었던 도시에서 이 크리스마스 마켓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 사우디 출신의 의사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 돌진을 해가지고 또 상당한 수의 사상자를 또 발생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이번에 그 사고의 원인은 좀 더 들여다 봐야겠지만, 어쨌든 이 끝까지 이렇게 싱숭생숭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네. 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사흘째인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례 절차에 이제 돌입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희생자 일부는 지금 가족품으로 돌아가서 장례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희생자 179명 중에 검안 검시가 끝난 희생자 분들은 가족들의 동의를 받고 나서 인도를 진행하고 있고요. 어제 저녁부터 시신을 인도받아서 장례 절차에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이 광주 전남 지역의 주민들인 경우가 많아서 인근 광주 장례식장 등의 빈소가 마련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집니다. 이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신원 확인이 어떻게 다 끝났는지,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워낙 이게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사고라서 아직까지 신원 확인이 안 된 경우도 있긴 한데요. 5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원 확인이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이 5명에 대해서는 추가 유전자 분석 통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신원 확인한다는 방침이고요. 지금 당국에서는 이 시신을 좀 복구하고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600개가 넘는 부위에 대해서 모두 DNA 분석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신을 완벽하게 복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LCC, 그러니까 저가 항공 중에서 가장 큰 회사가 제주항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제주항공 대표가 직원들한테 보낸 공지문이 공개되기도 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대국민 그리고 유족들을 대상으로 한 사과 입장문은 냈었는데 임직원들을 상대로 공지문을 낸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김 대표는 우선 유명을 달리하신 탑승객 그리고 승무원의 명복을 빈다면서 형용할 수 없는 슬픔과 충격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깊은 사죄의 마음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직원들을 향해서는 정신을 가다듬자 사려 깊게 행동하자라고 독려하면서 일의 우선순위를 고민하고 실행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할 수 있고 피해를 당하신 분들과 고객들과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고비를 함께 극복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항공은 조금 전 전해진 속보에 따르면 내년 3월까지 동계 기간 운항량을 10에서 15%가량 감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버드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새가 이렇게 부딪혔다라는 거는 그게 이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대충 이게 좀 그쪽이 이유라고 밝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이게 지금 거기에서 그 콘크리트 구조물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 뭐 네. 방향 뭐라 그러더라? 방위각 시설. 그거가 지금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저도 뉴스를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메이데이를 선언한 이유는 버드 스트라이크가 맞는데 이제 동체 착륙을 하고 나서 결국 폭발한 것이 그 콘크리트 부딪혀서 시설물에 그렇죠. 부딪혀서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구조물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국토교통부는 이 구조물이 이렇게 콘크리트로 단단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규정대로 설치했다 이런 태도를 고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YTN의 단독 보도를 보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여러 발견됐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항행안전시설 보호 업무 매뉴얼 국토부가 발간한 건데요. 여길 보면 로컬라이저가 경사 지점에서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야 되고 지지대의 토대는 지표면과 같은 높이로 연약 지반에 설치하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과 달리 실제 항공기가 단단하고 좀 높은 구조물에 들이받아 사고를 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국토부는 예전부터 뭐 이건 문제가 없다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제 기억으로는 뭐 다른 공항도 그런 구조물이 다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국토부가 이 시설물이 종단 안전구역이라고 불리는 그 구역 안에 있으면 제한사항이 많은데 이 구조물은 종단 안전구역 밖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제한사항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반박하는 그런 지적들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공항 이착륙장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방위각 제공시설이 설치되는 지점까지 종단 안전구역을 연장해서 설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 설계 세부 지침까지 살펴보면 로컬라이저가 첫 번째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종단 안전구역을 이 시설까지 연장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컬라이저가 종단 안전구역 밖에 있다라는 국토부의 설명이 지금 이런 규정들과 좀 배치가 된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지적들이 제기가 되니까 국토부에서 오늘 오후에 있었던 브리핑에서는 규정상 문제가 없었다라는 입장에서 약간은 선회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로컬라이저 설치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확인해보고 답변을 주겠다 이렇게 즉답을 피한 상태라서요. 만일 이게 규정에 어긋나는 설치였다 하면 또 공항 설계한 그렇죠. 사람들이 또 이 문제를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저도 예전에 자전거를 좀 오래 탔는데 자전거 탈 때 헬멧 쓰고 타잖아요. 네. 근데 좋은 헬멧은 잘 깨지는 헬멧이에요. 이게 뭐 그냥 생각할 때는 잘 안 깨지는 헬멧이 좋을 것 같은데. 안전한 차도 범퍼가 잘 찌그러지는. 잘 찌그러지. 왜냐하면 네. 충격을 흡수해야만 되거든요. 네. 깨지면서.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방위각 시설, 로컬라이저. 로컬라이저. 이것도 파손이 잘 돼야지
만일의 경우에 충격을 잘 흡수해 주는 폭발하지 거거든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그렇게 파손성이 규정이 돼 있다며요. 네, 국민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 이 파손성에 대한 부분도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020년 3월 3일자 한국공항공사의 무안공항 등 계기 착륙시설 개량 사업 실시 설계 용역의 입찰 공고의 과업 내용서를 보면 이 파손성에 대한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뭐 장비 안테나, 철탑, 기초대 같은 계기 착륙 시설을 설계할 때는 파손성을 고려해서 설치돼야 한다라는 부분이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의 공항 안전 운영 기준도 살펴보면 설치 허가된 물체는 지지하는 기초 구조물이 지반보다 7.5cm 이상 높지 않아야 하고 역시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세워져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는 이번 사고 그리고 문제가 된 그 콘크리트 둔덕의 관련성 조사하겠다는 방침이고요. 국토부가 앞서서 이 로컬라이저가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라는 내용의 설명 자료를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휴, 근데 이제 뭐니 해도 우리가 정말 따뜻하게 보듬어야 할 분들이 유족들인데 지금 참사 현장에는 유가족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지금 많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로 이 사고 현장이 조금이나마 수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요. 이 유족들 위로하고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나눔의 손길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집회 현장에서도 이 현상이 많이 나타났는데 무안공항 내의 카페와 음식점에서는 커피와 음식의 선결제가 이루어지는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자체나 기업,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에서도 무료로 음식과 다양한 물품들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흑백요리사에 출연했던 안유성 셰프도 김밥 200주를 만들어서 직접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함께 김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근데 이제 더 좀 제가 굉장히 이 가슴 아프게 보이면서도 굉장히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게 유족들이 다른 유족을 돕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숨진 가족의 신원이 확인이 됐는데도 계속 공항에 머물면서 다른 유족들을 돕겠다라고 한 유가족들도 있었습니다. 조카가 변을 당했는데 이 송모 씨가 시신 확인은 했지만 계속 공항에 남아서 자원봉사자를 도왔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정신이 있는 사람이 도와야겠다. 라면서 도움의 손길을 보태고 있고요. 지인이 또 사고를 당했는데 공항에 준비해온 손수건 등을 유족들에게 나눠주면서 분리수거 봉사에 참여한 한 사연자의 이야기도 뉴스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지금 제주항공 측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제주항공은 50% 이상을 모 회사인 애경기업이 최대 주주로 가지고 있는데 애경그룹 측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직원 400여 명을 파견했고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숙소 목포대학교 기숙사에 마련을 했고 셔틀버스 4대도 배치했습니다. 생필품, 생활용품 수시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이 장례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서 유해관리팀, 분향소 관리팀, 장례 지원팀 이렇게 3개 팀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례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비용도 모두 지급할 예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결과가 이 원인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뭐 제주항공 측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애경그룹이 그리고 만일 그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었으면 공항공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뭐 국토부나 이런 예, 국토부나 이런 쪽에서 평생 이 유족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를 책임져야 될 겁니다.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건 누군가 이거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